변곡점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철, 말 그대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렇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이런 걸 우리가 요철이라고 하거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통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 요철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요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요철이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 아니야? 한 번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한 번 미분하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고, 앞으로 이제 미적분에서 이 요철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고, 두 번 미분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요철이 바뀌는 점, 그 변곡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당연히 부호가 바뀌는 점. 이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 구할 때는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 구하면 됩니다. 두 번 미분해서 0. 그래서 이런 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변곡이죠.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점. 봐봐.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이게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이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게 위로 볼록이에요. 요 점.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이런 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수식으로 보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변곡점은 결국에는 그 변곡점, 3차 함수는 상당히 중요한 성질인데 4차는 그렇지는 않지만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입니다.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점대칭.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렇게 점대칭. 이렇게 점대칭. 오케이? 점대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x equal a라는 이 변곡점에서 대칭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잖아. fx라는 어떤 y는 fx라는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미분했어. 그러면 f'x를 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허근을 갖는다고 쳐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이렇게 휘어서. 그지 않아? 그러면은 미분하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미분하면 2차가 될 거 아니야? 2차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허근을 갖는다면 일단 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없어요. 맞잖아? 허근을 갖는 경우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휘어진다 했잖아? 근데 내가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1차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식이 0이 되는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의 좌우에서 당연히 부호가 바뀌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죠? 이거? 중근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분했어. 그럼 또 한 번 미분했어. 그럼 x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x 이꼴 1에서 이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된 거지.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 경우도 이렇게 변곡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 경우 우리가 대충 휘어서 그린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대칭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충 휘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뜬금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칭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구했다고 치면 여기에 변곡점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변곡점. x equal a라는 변곡점이 나왔어. 그럼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점대칭.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미분했더니 x-1의 제곱 equal 0.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이걸 또 한 번 미분했어.
그러면 2, x-1은 0. 이렇게 되면서 x는 1이라는 또 중근을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점이 당연히 존재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봐봐, 1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요. 1에서 변곡이 바뀌는 거예요. 기울기도 0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고요. 이게 f2'x. 그러면 미분에서 중분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기울기도 0이 되고 여기서 변곡도 바뀌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도 0이 되고 변곡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변곡점입니다. 이게 중분을 갖는 경우가 이렇게 딱 이 점, 오케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당연히 기울기도 0이 되고 요철도 바뀌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미분을 하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림이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죠.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변곡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쯤 있단 말이에요. 변곡점이 여기쯤 있어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그래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이해 갔어요? 점대칭?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얘를 기준으로, 극대극소를 기준으로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위로 올라간 길이하고 밑으로 내려간 길이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물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변곡점이 바로 나오지. 그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근데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의 양쪽 값의 가운데 값이 변곡점이잖아.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중점. 극대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거 이해가? 극대극소의 중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았더니 x가 만약에 2하고 만약에 6이 나왔다면 변곡점의 x좌표,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되면 x좌표가 2하고 6이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그러니까 2,f2가 되고요. 극대극소는 6,f6이 되고요. 변곡점은 당연히 얘하고 평균 4,f4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x = a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거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가 변곡점이니까 a를 기준으로 점대칭이죠. a를 기준으로 점대칭이야. 이것만 그릴게. 가장 일반적인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x = a에 대해 이게 변곡점이라면 x = a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이렇게 같고 점대칭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 = a에 대해서 변곡점이면 a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니까 이런 표현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에 함수값하고 a를 기준으로 빼기 x만큼 간 거에 함수값하고 그죠?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이 점보다 올라간 값하고 이 점보다 내려간 값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뭐냐면 여기가 a,0이야. 만약에 이렇게 a,0이고 이렇게 그려졌다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보다 x만큼 오른쪽 간값하고 a보다 x만큼 왼쪽으로 간값에다가 빼기를 붙이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식 표현을 알아야 돼, 이제.
여태까지 이식 표현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식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A보다 X만큼 오른쪽으로 간 이때의 함수값하고 A보다 왼쪽으로 빼기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붙여야지 같아진다. 이거예요. A, 0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 표현을 보고 거꾸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이 식을 쓸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나오면 이 식을 보고 아 이게 A, 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거꾸로 더 연장을 하면 3차 함수는 결국에는 이 x = a에서 변곡점이구나.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돼. 이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a보다 x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한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하고 a 빼기 x에서의 함수값하고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럼 a, 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얘는.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대칭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x만큼 한 다음에 플러스 붙인 거하고 빼기 붙인 거 같은 건 아니지. 여기 0이 아니니까. x축이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국에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냐? 효민아.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미분하면 결국에는 얘가 fx의 그림이야.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요거 알겠죠? 요거. 봐봐.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 얘를 미분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있고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F'X야.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제 F'이 주어지고 fx를 구하는 경우를 많이 했죠. 이렇게 F'이 주어지고 fx 구하는 거. 오케이? 봐봐.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거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한 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x =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x =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건지 알겠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fx라는 것이 x = a에서 변곡점이 있다면 미분한 거는 a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거. x = a에서 변곡점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그래서 거꾸로 항상 물어보는 거야. 조건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 식이 주어졌어, 조건에. 기억, 니은, 디귿. 지금 효민이 그런 문제들 많이 풀고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보고 이게 뭐지? 이거 미분해서 뭐 이런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미분한 그래프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F'X의 그래프가 x = a에 대해서 대칭인지는 알겠죠, 이거? 이건 하도 많이 봤으니까. 우함수, 기함수, 피하라고. 이건 우함수, 기함수는 아니에요. A가 없잖아. A가 없죠. A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랑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랑 그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니까 x = a라는 직선에 대해서 F'X가 대칭이에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f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점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줘야 될 것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왜요? 이건 이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적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큰 증명은 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식을 해서 우리가 그 6분의 공식을 쓰잖아. 6분의 공식을 쓰면은 당연히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6분의 공식을 써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성질들을 알아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넓이를 우리가 알아냈다면, 요 극대값과 극소값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 있어, 문제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넓이는 이 차이가 된다. 적분해서 이제 된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요 식도 알아야 돼요. 요걸 보면, 요거에서 fx는 x 이퀄 a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는 원래 이제 함수의 표현이니까 아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fx는 x 이퀄 a라는 점을 변곡점으로 갖는다. 즉, 말 그대로 a, fa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변곡점이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 정도를 알아야 되고요. 요거 하나 꼭 알아야 되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를 먼저 볼게요. 다 니네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봐봐. 3차 함수하고의 변곡점하고의 관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이 변곡점이, 이게 변곡점이야? 지금 요게 변곡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직선이 변곡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오케이?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변곡점에 지나는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평행한 접선을 그리면, 이거 접하는데, 까지, 요게 1대 루트 3이에요. 여기. 이거 꼭 알아두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과의 관계가 나올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가다로 계속 계산해가지고 다 막 미지수를 정하지 말고, 이런 비율 관계를 좀 알아두고, 그걸 가지고 풀면 돼요. 거의 대단한 증명은 없습니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차 함수의 식을 세워요. 그리고, 직선을 세워.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세워. 그래서 연립해서 이 교점 구한 다음에, 이 교점과 극대극소 이 평행선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율 관계를 실제로 증명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그렇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푸는 거지,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아두세요. 1대 루트 3이에요. 변곡점을 지날 때 1대 루트 3. 이게 왜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야.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막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런 문제들만 우리가 찾아서 풀니까, 이게 활용도가 높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한 30문제 풀면 한 문제 나오나, 10문제 풀면 한 문제 나오나,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알아두면 좋고요. 언제 써먹는 거냐면, 쉬운 문제 풀 때는 써먹을 일이 없어. 항상 그 수능에서 그 킬러 문제나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보통 ax 세제곱 플러스 bx만 해놓고 그냥 노가다로 풀면 풀리긴 풀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런 킬러 문제나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 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민이 최근에 이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자꾸 이제 써먹게 되니까, 효준이도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써먹어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날 때 꼭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허근을 갖는 다 마찬가지야.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날 때, 요게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그렸을 때, 요 관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결국은 여기가 1대 루트 3이 된다. 이 직선과 만나는 B가 1대 루트 3.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극대극소점은 아니지. 이 직선과 평행선이니까. 보통 그래서 보통 이 문제에서 접선하고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려지질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변곡점이 우연찮게, 이렇게 어디야? X축이다. X축 위에 딱 있다. 이렇게. 그럼 딱 대칭이 되잖아.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에서 극대극소의 위치가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위치를 좀 역같이 잡았네요. 극대극소의 위치를 잡을 때 좀 이렇게 쓸 수 있어. 극대극소의 위치를 잡으면 이 교점의 좌표를 이제 연립해서 막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근데 실제로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거 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게 더 빨라.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야, 사실.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알아두는 거지, 그냥. 1대 루트 3. 이렇게. 1대 루트 3이다. 이제 알고 가끔씩 써먹는 거죠. 그거보다는 저번에 했던 이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문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직선과의 교점이 여기 알파,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 변곡점을 하나, 둘, 세 개 들었으니까 변곡점도 똑같이 a 더하기 a 더하기 a 해가지고 3a랑 같다. 그래서 이거 3a가 된다. 이거 하나 외우는 거지.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지 않아도 되고요. 변곡점을 지나도 되고, 이제 여기다 그냥 표현할게. 알파 여기를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a가 된다. 꼭 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접하면 여기를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접하니까 알파가 두 개 있는 거죠. 그거는 3a. 이렇게 뭐 이렇게 접선이 있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 뭐 이렇게 언제나 뭐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a.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 이렇게. 그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접선의 관계에서 어차피 아는 거니까 공식을 보자면 이 접선, 3차에서 이 접선과 이 넓이 3차에서 이건 접선이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접선과 이 넓이 3차에서 이 접선과 이 넓이 하면 바로 무조건 보자마자 이걸 써야죠. 뭘 쓰죠? 12분의 3차의 개수 저 A 말고, 저 변곡점 A 말고, 변곡점 A 말고 3차의 개수가, 이 3차식의 개수가 A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다면 무조건 딱 보자마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 말이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접선